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조차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마저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암 히스토리컬 파크에 들르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한적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들어서면서부터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름, 나이, 지역 주민이라는 단순한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침착해야 해. 하지만 걷는 내내 발걸음마다 나무 사이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울음소리가 제 긴장을 점점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마주친 것은 오래된 정자 근처였습니다. 한쪽으로 휘어진 나무 그늘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살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온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동물 소리겠지. 하지만 그 소리는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오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공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밟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가 사람 형상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그 속삭임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 밑에서 무엇인가 미끄러지는 듯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치솟아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지 말자. 이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소리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한 자연의 현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감각과 심리적 갈등 속에서 더욱 깊고 긴장감 있게 이어집니다. 제 다음 행동, 주변의 기묘한 변화, 마주친 존재와의 미묘한 상호작용,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공포의 의미까지 모두 1인칭 시점에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르던 저는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 소리나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을 텐데 오늘만큼은 모든 자연의 소리가 멈춘 듯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가 뒤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벤치가 있는 작은 광장을 지나며 나무 사이로 햇빛이 어슴푸레하게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나뭇가지가 천천히 흔들리며 마치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긴장과 불안이 섞여 공포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발길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지 말자. 그냥 바람일 뿐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 걸음을 옮기자 이번에는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인간적이지는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따라오는 듯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진 저는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카메라를 들어 사방을 비춰보았지만 시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끝과 발끝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에는 과거에 컸던 트라우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집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불안감과 공포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집중시키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로 이곳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확실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의심 속에서 몸을 돌려 더 깊은 숲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고 나무들이 서로 빽빽하게 연결되어 햇살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걸음 소리가 큰 울림처럼 메아리쳤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하려고 했지만 영상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의 공포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 점점 공포가 심해지자 저는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마다 땅이 미끄러운 듯 느껴졌고 발밑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공황 상태에 가까워졌지만 도망칠 방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 시선은 어둡게 들이운 나무 사이로 향했고 그곳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공포와 의심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몸은 이미 지쳤지만 멈추면 그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넓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주변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리, 먼 곳에서 울리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까지 마치 현실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의 존재가 아닌 내면의 의심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는 가끔씩 그 숲에서 느꼈던 시선, 발밑의 촉감, 그리고 속삭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아직도 가끔 제 일상 속에 스며들어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공포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감각과 심리를 이해하고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잠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나무 사이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다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등 뒤로 찬 공기가 스며들고 머리카락 끝에 닿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걸었지만 숲속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비틀며 바람 소리에 맞춰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데 분명 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발자국의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상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다.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소리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잎이 살짝 움직였고 그 소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어 저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공포심이 점점 현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리, 냄새, 공기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제 감각을 공격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고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면 분명 무언가를 마주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선택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할 것인가?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몸을 눌렀고 제 발걸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카메라를 꽉 쥐고 다른 손은 나무 줄기를 잡아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조차 반복적으로 메아리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어슴푸레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지만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굴이나 구체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고 단지 실루엣만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포에 몸을 굳혔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형체가 조금씩 다가오는 듯 보이자 저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발밑에서 또 다른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발을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차갑고 미세한 감각이 온몸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가락과 발끝이 얼얼하게 저려오면서 저는 다시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숲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가쁘고 몸이 점점 지쳐갔지만 멈추면 더 큰 압박감이 몰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혼자 집에 있을 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공포와 겹쳐져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조금 더 넓은 길목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낮게 흐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잠시 밀려왔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숲속에서 느낀 시선과 속삭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그날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의심이 만들어낸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압박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숲속에서 느낀 압도적인 긴장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시선과 속삭임은 모두 저 자신과의 싸움이자 내면의 공포를 마주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숲을 벗어난 후에도 저는 가끔씩 그날 느꼈던 공포의 감각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발밑에서 스치는 촉감,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 그리고 낮게 들려오는 속삭임. 모든 것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제 마음을 계속 시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공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가 실제였는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저를 단순히 두려움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황을 이해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숲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안과 공포에도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숲을 벗어나 안도의 숨을 내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림이 이전과 달리 더욱 날카롭게 제 귓가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카메라를 꽉 움켜쥔 채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멀리 나무 사이로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형체의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가갈수록 그 실루엣은 점점 선명해졌고 얼굴은 흐릿하게나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과 입의 위치가 비정상적이었고 그 표정 인간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과 발끝이 저리면서 몸 전체에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면의 공포와 의심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정말로 이 존재가 현실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인가? 마음속의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제 발걸음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자 숨을 죽이며 심리적 압박을 최대한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느껴지는 촉감,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냄새, 주변 공기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감각과 기억을 자극하며 현실을 왜곡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숲의 울퉁불퉁한 지형에 걸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질 듯한 순간 형체가 순간적으로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공포심에 몸을 움츠리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다시 뜨자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터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바람 소리와 잔잔하게 들리는 속삭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자 그 속삭임이 점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왜 도망치니? 나를 보아라. 낮고 길게 이어지는 목소리는 제 이름을 반복하며 제 존재를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 존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뒤엉켜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걸음 내딛어 그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형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형체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고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감정이 없었고 존재 자체가 인간과는 다른 무엇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면의 공포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막히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공포를 직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존재가 제 내면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몸을 떨면서도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피하지 않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형체와 눈을 마주한 채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형체가 천천히 사라지며 바람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가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며 숲속의 소리와 냄새가 평소와 다름없이 되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공포와 현실의 경계, 그리고 내면의 불안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느낀 모든 압박감과 긴장, 그리고 형체의 존재는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제 심리적 투영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제 자신과 마주하고 공포를 직면하며 그 속에서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숲을 빠져나와 안전한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숲속에서 느꼈던 시선과 속삭임이 아직도 제 감각 속에 살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포가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불안을 직면하고 이해하며 내면의 감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날 이후는 더 이상 숲속에서 마주한 경험을 단순한 공포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일상 속에서도 작은 공포와 불안을 더 침착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숲속에서 느꼈던 시선, 속삭임, 그리고 알 수 없는 형체는 아직도 가끔 제 기억 속에 스며들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경험은 제가 공포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가 실제였든 아니면 제 상상이었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제 삶에 남긴 울림과 깨달음이었습니다.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이며,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공포를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긴장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